BTN 불교TV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봉정사와 부석사, 신라불교 초전지 구미의 문화유산을 담은 다큐를 방송합니다. 뛰어난 건축물과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에 담아 UHD로 선보입니다. BTN 불교TV 보도국 윤호섭 기자가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로 본 채식 연속 기획 보도로 육식을 절제하기보다 대안으로 채식을 제시했습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번뇌를 주제로 학술 연찬회를 열고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초기 불교부터 서양 철학과 심리학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번뇌를 분석하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토론했습니다. 삼성출판박물관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화엄경과 월인석보, 남명증도가 등 다수의 불교 성보를 소장하며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청소년이 겪는 갈등 해결을 돕는 안내서 하이 화쟁을 발간했습니다. 화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갈등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각종이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녹일 이야기책 2권을 출간했습니다. 회당 대종사의 잦은 교서를 집대성한 실행론을 풀어 생활 속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용기와 희망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BTN 불교TV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봉정사와 부석사, 신라불교 초전지인 구미의 지역문화유산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뛰어난 건축물과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에 담아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 봉정사.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 스님이 창건하고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와 함께 화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대표 화엄사찰로 조선시대까지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도량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국보 15호 극락전을 보유하고 불교 수행과 참선도량, 생활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승원으로 면모를 갖췄습니다. 지난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BTN 불교TV가 봉정사 곳곳에 뛰어난 건축물과 아름다운 사계를 뛰어난 영상미로 담아내 UHD 다큐 세계문화유산 봉정사 천년의 뜰의 서서를 제작했습니다. 봉정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년고찰 영주 부석사, 교학의 꽃이라 불리는 화엄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한 의상대사의 심오한 불교 철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철학은 이 세상 모든 진리가 결국은 하나이기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다는 평등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화엄사찰에는 보통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지만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걸까? 무량수전 아미타 부처님의 수수께끼에서 시작해 부석사 창건 설화에 등장하는 중국 여인 선묘와 의상대사가 전하고자 했던 화엄 철학까지 UHD 다큐 화엄의 꽃 부석사는 선제동자와 의상대사, 선묘가 전하는 화엄의 진리를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담담히 담아냈습니다. 아도화상은 왜 구미를 선택했을까? 우리들에게 산업도시로 잘 알려진 구미를 재발견하고 문화유산을 다룬 HD 다큐 아도화상의 선택 구미입니다. 다큐는 신라불교의 초전 법륜지였던 구미를 소개하고 초전 법륜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미의 개방성과 열린 사고에 주목합니다. 1년여간 구미 전역의 불교 유적지와 금오산, 약사암, 채미정을 돌며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역사교육 전문가 최태성 씨가 진행자로 출연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구미와 첨단 산업도시 구미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봉정사 천년의 뜰에 서서는 오는 9일 오후 10시 30분과 12일 오후 4시, 화엄의 꽃 부석사는 12일 오후 9시와 15일 오전 7시 30분, 아도화상의 선택 구미는 10일 오후 3시와 13일 오후 1시에 방영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 불교TV 보도국 윤호섭 기자가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로 본 채식 연속 기획 보도로 육식을 절제하기보다 대안으로 채식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불교 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을 BTN 불교TV 윤호섭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본 채식 기획 기사는 코로나19라는 시의성을 채식 문화로 풀어내며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매일 뉴스를 출고해야 하는 기자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이 기획 보도물을 제작하기에는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TV 프로그램은 연작 기획 시리즈로 제작돼서 그 시도만 해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일치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시의성 높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뤘고 또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점 역시 저널리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부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는 코로나로 본 채식 기획 기사가 지금 당장 육식을 끊어내야 한다는 제안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도 지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채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또 어떤 환경을 바꿀 수 있는지를 좀 알리고 싶었고요. 제 기사가 단순히 지금 당장 육식을 끊고 채식을 시작하자는 이런 강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꿔나가고 지금 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었기 때문에 기획 해설 부문에는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의 법정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와 현대불교신문의 신성민, 노덕현, 송지희 기자의 코로나엔 불교 연속 시리즈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에는 법보신문의 김내영 기자가 불교계의 차별금지법 인식과 제정 노력이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출품작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했다고 총평을 남겼습니다. 불교 언론계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근속상은 불광미디어 양동민 상부가 수상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열리는 한국불교 기자상 시상식을 통해 정론 직피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기자들에게 크게 동기부여가 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우리의 삶 어딘가에 불쑥불쑥 나타나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발목을 붙잡기도 하는 번뇌.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성숙과 발전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번뇌의 실체를 해부하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번뇌를 주제로 학술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온전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2차적인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연구해온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번뇌를 주제로 학술 연찬회를 열고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초기 불교부터 서양 철학과 심리학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번뇌를 분석하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토론했습니다. 동국대 이필원 교수는 번뇌가 대상과 부딪힘에서 시작된다는 초기 경전의 기술을 언급하며 번뇌를 해결하는 방식이 대상과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느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광대 오영석 연구교수는 선불교적 관점에서 번뇌를 부정이 아닌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해석하고 중생은 번뇌를 이용해 자비로 나아갈 수 있고 자비의 실천은 무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박창국 교수는 인간은 끊임없이 번뇌에 시달리는 동시에 벗어나길 바란다며 그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의 어떤 그 고전적인 흐름에서 번뇌망상을 극복하는 길로서 제시하는 두 가지 길은 하나는 이제 좀 이성에 의해서 욕망을 통제하는 그런 그 유덕한 인간이 되는 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성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죠. 이유경 분석심리학 연구소장은 번뇌를 성인기 신경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해결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들이고 저절로 내향화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저절로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과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성인기에 성숙한 나이에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능인대학원대 김재권 교수를 비롯해 참가자들은 초기와 대승, 선불교,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번뇌를 분석하고 토론하며 의미와 해결법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서울 안국선언 법당에서 청중 없이 연찬회를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각 주제 발표 내용은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해 번뇌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불교 경전의 보급을 일으킨 각종 인쇄술은 현대에 이르러 지식과 감성을 동시에 채우는 책 문화를 구축했는데요. 신심 깊은 불자의 염원으로 탄생한 삼성출판박물관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50년 한 출판사에 의해 발간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시집입니다. 한국 근대사의 기념비적인 책은 곳곳에 보이는 오래된 흔적과 함께 생명의 역동성을 꿈꿨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 시대를 대변했던 각종 소설과 교과서, 잡지 등이 풋풋한 향수를 일으키고 파격 예술 세계를 구축한 중광 스님의 책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삼성출판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책으로 걸어온 길 특별전. 전시는 신문학과 금서, 친필 원고 등 그간 박물관이 선보인 대표 소장품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디지털 홍수 속 책의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박물관이 맞이한 30년 역사를 되새기며 한 권의 책을 통해 모두의 추억과 출판의 지향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990년에 개관했을 때부터서 사료적인 사진을 비롯해서 하고 그때 매년 이 특별전을 했던 대표적인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30년을 기억의 창고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개관한 박물관은 책과 출판, 인쇄를 아우르는 종합문화재 창고로 유명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산증인으로 알려진 김종규 관장의 노력 아래 10만여 점의 유물이 모였고 사회환원의 화두에 맞춰 고소와 근현대 자료를 보유한 최초의 출판 박물관이 탄생한 겁니다. 특히 신심 깊은 불자인 김가연장의 염원이 더해져 대방광불 화엄경과 월인석보, 남명증도가 등 다수의 불교 성보를 소장하며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속활자 최초의 발명고, 또 인쇄 최초의 된 인쇄물, 이게 둘 다 불교하고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출판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30년 특별전은 금서화 시집, 광복전후 자료 등을 주제로 시대별 출판물을 상세히 조명합니다. 더불어 불교예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고판화를 비롯해 각종 여성문화 자료와 잡지, 표지화 등이 줄을 이루며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불교 문화유산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보시다시피 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그 님의 침묵, 초관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들이 오는 관련 것들을 제일 반기고 있습니다. 기간의 어제와 오늘을 기반으로 책의 밝은 내일을 엿볼 수 있는 전시는 서울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지난 6일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동국당 일타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 다리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 다리제는 은혜사 회주 법타 대종사, 관장 돈명스님, 주지 돈관스님, 이연화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도탑과 조사전 참배를 시작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육화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돈관스님은 코로나19로 본말사 주지 스님들만 모시고 다리를 올린다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법타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석한 스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문도들이 함께 수행 정진에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리제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스님, 사회부장 성공스님, 호법부장 태원스님, 동화사회주 의현스님, 화엄사회주 종열스님도 참석해 일타대종사의 유훈을 드렸습니다. 갈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화쟁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정신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청소년이 겪는 갈등 해결을 돕는 안내서 하이 화쟁을 발간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화쟁 수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불교가 번성한 신라시대, 당시 불교계는 많은 종파로 나뉘어 교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쏟아냈습니다. 이웃나라와의 전쟁까지 겹쳐 국가적으로 번민이 들끓던 시기, 원효 스님은 수많은 사상을 10가지로 정리해 일심과 회통을 중심으로 신문 화쟁론을 썼습니다. 이후 화쟁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회통하는 것을 넘어 민족이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정신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일반 사회까지 갈등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이 쉽게 화쟁을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가 발간됐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펴낸 청소년 갈등 해결 가이드북 하이 화쟁입니다. 이 책은 불교종립학교 학생들이 화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이 겪은 갈등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활용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종교학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화쟁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책에 있는 활동들을 이제 스스로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이렇게 모둠 활동,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나가는 이 학생 주도형 수업을 좀 지향하면서 하이 화쟁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사례에 따른 역할 연극을 체험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선봉장형, 모범생형, 협상가형 등 갈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처 유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속마음을 써볼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번 하이 화쟁의 취지가 학생들이 항상 소지하고 싶어하는 다이어리 같은 책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전에는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자신의 속마음을 워크북에다가 잘 적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워크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 화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수업에 많이 쓰이지 못했지만 몇 차례만으로도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던 학생들이 더 나은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두세 번 정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속마음, 예를 들면 각자의 갈등 상황들을 저에게 와서 상담 요청을 할 때 이 화쟁 수업이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종교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쟁위원회는 앞으로 교법사들의 수업을 돕는 지도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자료를 보완해 화쟁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진각종이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녹일 이야기책 2권을 출간했습니다.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잦은 교서를 집대성한 실행론을 풀어놓은 짧은 이야기를 통해 생활 속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용기와 희망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010년 시와 에세이 신인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정유재 작가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녹일 짧은 소설과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2권을 출간했습니다. 꽁트 형식의 짧은 소설 마음 노타는 진각종 교육원 교법연구실의 도서출판 시리즈 질리지 않는 진리 이야기 2번째 결과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음 노타는 진각종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잦은 교서를 집대성해 놓은 실행론을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는 짧은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정유재 작가는 우리와 이웃, 사회의 소소한 이야기 30편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전해지길 기대했습니다. 꽁트 형식을 빌린 짧은 소설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각종 교리와 접하고 또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어떤 본래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서 올바른 수행을 하고 불교가 널리 흥왕됐으면 하는 바람을 실었습니다. 가까이 마음 가운데는 진각종 어린이 학교인 자성학교 교재로 이용되고 있는 월간 자성동의에 연재한 동화 13편을 음선했습니다. 정유재 작가는 동화 속 주인공들이 주변을 살피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신심과 동심이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박소희 작가의 정감 어린 사파는 동화의 따뜻함을 더합니다. 앞으로 자성동의가 될 사람들이나 기존의 자성동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진각종의 교리를 배우고 또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즐겁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실은 겁니다. 소설가로 등단해 2016년 월간 자성동의가 주최한 제1회 불교 동화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동화 작가로 역량을 확대해 가고 있는 정 작가는 또 한편의 동화집을 출간하며 작가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동화 공모에 이제 당선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만은 소설만 쓸 때의 어떤 그런 느낌과 또 동화를 쓸 때의 어떤 느낌이 약간은 차이는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유도 하게 돼서 오히려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활불교, 실천불교로 시민을 밝히는 수행을 강조하는 진각종이 소소한 이야기로 전하는 시민 진리의 등불로 코로나의 터널을 지혜롭게 통과하길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제주 4.3의 진실한 역사를 알리는 전국 순회 전시회 4.3 동백으로 화연하다가 제주를 끝으로 회양합니다. 지난 5월부터 조계종 총무원을 시작으로 대구와 전북, 경기와 강원을 거치며 전국 순회 전시를 마친 4.3 전시회가 어제 KBS 제주 전시실에서 개막식을 열고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제주 4.3의 아픔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사진과 그림 50여 점을 선보인 전시회는 전 국민에게 4.3의 진실한 역사를 알리는 시발점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은 불교계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4.3 특별법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예가 허경혜 작가가 나한상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허경혜 작가는 어제 부산 영광도서 리갤러리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을 주제로 2년여간 1200도의 고온에서 구워 오칠로 마무리한 나한상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허경혜 작가는 끝없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자 깨달음의 경지라고 생각하기에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한량없는 자비의 모습을 이번 작품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허경혜의 나한, 심영란의 보듬이란 이름으로 부산 서면 영광도서 리갤러리에서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어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을 찾아 온정을 전했습니다. 올해도 가수 수지와 팬클럽 백꽃마을이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전했습니다. 쌀 100포대, 물티슈 100박스, 기저귀 200박스 등 생활용품 2천여만 원을 승가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승가원 이사 성화 스님, 행복마을 원장 선재 스님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불교사업련과 통영거사림회, 태고종 보현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통영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자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통영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6일 통영시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난방유 24드럼 4,800리터와 간편식 18박스 등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비나눔식에 이어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순신공원과 문화재 전수관, 남망산 공원 일대에서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해 코로나19로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불교의 자비 사상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회장 종묵 스님은 매년 난방유 나눔을 포함해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세계종교 노동인권연대가 어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오는 10일 김용균 씨 2주기를 앞두고 이윤 창출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당장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정부는 법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세계종단 노동인권연대는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사망한 후 한참이 지나 발견됐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